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섭입니다. 1993년에 태어나 지금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25살 대학생이에요. 2017년 현재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졸업 전시 비용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디자인과 학생에게는 등록금만으로도 부담이 큰데 작품 재료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간단히 스케치북과 드로잉 도구부터 시작해서 모델링 재료비, 사진, 인화비, 실제 작품 재료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비용이 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 중에도 미술학원이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여러 차례 했었고, 방학 때는 카페에서도 일했습니다. 친구들이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저는 알바하느라 늘 시간이 부족하곤 했어요. 특히 졸업 전시는 작품 크기가 크다 보니 정말 큰 비용이 필요했어요. 작품 제작비, 전시 공간 대여비, 도록 촬영과 제작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은 훌쩍 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페이스북 알림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태그했다는 알림이었어요. 궁금해서 확인해보니 선배가 저를 태그한 글이었습니다. 김민섭 씨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특별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작가분이 후쿠오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서 항공권을 양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조건은 대한민국 남성이면서 이름이 김민섭이어야 하고 여권의 영문 표기까지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페이스북 글을 쓰신 작가분이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쓰신 실제 작가인 것을 알았고 친한 선배가 태그를 해주었기에 한번 연락을 드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반신반의였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휴학까지 하면서 졸업 전시 비용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김민섭 작가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결국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하며 항공권 양도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김민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졸업 전시 비용이 부족해서 지금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로 졸업 전에 한 번이라도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수능 시험을 치고 자유로움을 마음껏 느끼고 싶은 고3 수험생처럼 저보다 더 여행이 필요한 김민섭이 있다면 양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제 상황과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더 떨렸습니다. 정말 답장이 올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작가님은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작가님은 제가 디자인을 전공한다는 것과 졸업 전시 비용 때문에 휴학했다는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대학생이 졸업하기 위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의 상황을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권을 확인해 보니 다행스럽게도 저의 영문 이름 표기가 KIMMINSEOP으로 작가님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항공권 양도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댓글들을 보니 훈훈하다, 좋은 일이다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저의 숙박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젊은 친구가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일 버스 패스를 양도해주겠다는 분, 와이파이를 대여해주겠다는 업체 사장님까지 나타나셨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작가님이 올린 글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저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분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주신 고등학교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여행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하시면서 숙박비 지원과 함께 후쿠오카의 좋은 숙소까지 추천해 주셨어요. 처음엔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쿠오카 일일 버스 패스 2장을 양도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저도 후쿠오카에 갔다 왔는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걸로 마음껏 돌아다니세요라고 하시면서 패스를 주셨습니다. 일본은 해외 국가들 중에서도 교통비가 비싼 국가라고 하시면서 후쿠오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말 유용할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와이파이 렌탈 업체 사장님도 연락을 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인터넷이 안 되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무료로 대여해 드릴게요라고 하시면서 최신형 포켓 와이파이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이런 분들의 마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카카오 스토리 펀딩을 시작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여행비 지원이 목적이었는데 제가 졸업 전시 비용 때문에 휴학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졸업 전시까지 응원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펀딩 목표는 100만 원 정도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사연을 본 사람들이 10원, 20원부터 시작해서 몇만 원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화이팅! 좋은 작품 만들어요. 청년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후원해 주신 분들 중에는 같은 또래 대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는데 작은 마음이라도 보탬이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직장인분들도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예전에 저도 졸업 전시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심지어 해외에 계신 한인분들도 후원해 주셨어요. 한국 청년이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정말 전 세계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펀딩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표 금액이었던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더니 20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펀딩 페이지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후원자 수도 계속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10명, 20명이었는데 어느새 1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후원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이번엔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요라는 메시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분은 제 딸도 미술을 전공하는데 재료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해요. 우리 딸 생각하며 후원합니다라고 써주셨어요. 또 다른 분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마음이지만 받아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놀라운 건 후원 금액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5,000원, 만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마음이 모이니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거더라고요. 커피 한 잔 값이지만 마음은 큽니다라고 쓰신 분의 메시지를 보고 정말 뭉클했어요. 중간에 펀딩이 잠깐 주춤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 SNS에 공유해 주시면서 다시 활기를 띠곤 했습니다. 좋은 일에 함께해요. 청년 응원 프로젝트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제 이야기를 퍼뜨려 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대학교 동아리에서 단체로 후원해 주신 일이에요. 같은 대학생으로서 응원합니다. 졸업 전시 꼭 성공하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20명이 넘는 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펀딩이 막바지에 이르러 정리해보니 총 278명의 후원자분들께서 약 255만 원을 모아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표였던 100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여행비는 물론이고 졸업 전시까지 무사히 치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펀딩 마감 몇 시간 전까지도 계속해서 후원이 이어졌어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왔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들과 함께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펀딩이 성공적으로 마감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한 분의 작가님이 항공권을 양도해 주시겠다고 한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여행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였어요. 평생 해외여행이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제가 정말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가방을 싸면서도 아직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졸업 전시 비용 때문에 고민만 하던 제가 이렇게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 게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김민섭 작가님을 처음 뵈었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분을 직접 만나니까 정말 신기했습니다. 작가님은 생각보다 더 친근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정말 만나서 반갑다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나니 정말 제 이름으로 된 항공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가 김민섭에서 대학생 김민섭으로 명의가 바뀐 티켓이었지만 티켓에 찍힌 이름은 KIMMINSEOP으로 똑같았습니다. 이 티켓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분도 참 특별한 경우네요 라고 하시면서 웃어주셨어요. 출국 심사를 받기 전에 작가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 질문을 드렸어요. 작가님은 저를 왜 도와주셨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요. 작가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당신이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 이유는 정말 단순한 것이었지만 저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메시지가 떠올랐거든요. 숙박비를 지원해 주신 선생님, 교통 패스를 주신 분, 와이파이를 대여해 주신 사장님, 그리고 펀딩에 참여해 주신 278분 모두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들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드렸어요. 언젠가 2003년에 태어난 김민섭 씨를 꼭 찾아서 여행을 보내드릴게요. 그러기 위해 잘 살겠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제가 받은 관심과 응원을 돌려드리기에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나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에 앉아서 창문 밖을 보니 정말 떨렸어요.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비행기였거든요. 두근두근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비행기 내부의 소음이 그렇게 크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구름이 가득한 구간을 지나 구름 위로 올라갈 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아래로 구름이 가득했는데 그 위로는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시끄럽던 비행기 소음이 어딘가로 날아가고 파란 하늘이 제 눈과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 새로운 경험. 후쿠오카에서 또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저에게 달려들지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후쿠오카에 도착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후쿠오카에서의 2박 3일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예약해 주신 숙소는 후쿠오카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도 정말 제가 일본에 있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첫날은 후쿠오카 타워에 올라갔어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후쿠오카 시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을 보면서 와, 이게 해외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어요.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일일 교통 패스 덕분에 후쿠오카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다자 이후 텐만구 신사에도 가보고 오오리 공원에서 산책도 했습니다. 혼자 여행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거든요. 둘째 날에는 하카타역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일본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경험이 한 분의 작가님과 수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이라는 걸요. 저녁에는 후쿠오카 명물인 돈코츠 라멘을 먹었어요. 솔직히 돈코츠 라멘은 너무 느끼해서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먹으면서 계속 얼큰한 신라면이 생각났거든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먹기 어려운 메뉴라는 생각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국물까지 싹싹 먹었답니다. 혼자 라멘을 먹으면서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입으로는 음식을 먹었지만 머릿속으로는 후원해주신 분들과 끝없이 대화하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면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2박 3일이라는 일정을 모두 보내고 나니 여행이 정말 짧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후쿠오카 시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받은 응원과 따뜻한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큰 저의 자산이 되었고 이보다 더 큰 것을 돌려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 자산은 평생 저를 응원해 줄 것이니까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후쿠오카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고마웠어, 후쿠오카야. 그리고 고마워요, 모든 분들. 마음속으로 계속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놓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펀딩으로 모아진 돈 덕분에 졸업 전시 준비에 본격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 일을 계속했지만 더 이상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었어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졸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복학 후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정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등록금과 재료비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온전히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졸업 작품 주제를 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특별한 이야기를 어떻게든 작품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연결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만들기로 했어요.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작품 제작 과정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후쿠오카에서 찍은 사진들,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메시지들,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제 작품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학교 작업실에서 작업할 때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졸업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시 오프닝 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김민섭 작가님께서 직접 제 전시에 오셨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펀딩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 중 몇 분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네요. 당신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해요.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숙박비를 지원해 주셨던 고등학교 선생님도 오셨는데 이런 의미 있는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전시를 보러 온 관람객들도 제 작품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작품 설명을 듣고 나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따뜻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 믿어지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졸업 전시는 대성공이었어요. 교수님들께서도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보편적인 메시지로 잘 승화시켰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최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졸업조차 어려울 뻔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로 대학을 마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모든 게 한 분의 작가님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면접에서도 제 특별한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임을 강력하게 어필했던 것이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김민섭 작가님께 드린 약속 말이에요. 언젠가 2003년생 김민섭 씨를 찾아서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부터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김민섭 작가님께서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름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 해외여행 지원,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법인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작가님은 정말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김민섭 씨구나. 정말 반갑네요 라고 하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해 주셨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등학생들에게 디자인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전공했던 디자인 분야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도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몇 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린피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멋진 여성과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봄,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에는 김민섭 작가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한 장의 항공권에서 시작되었다니 정말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들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축복해 주셨어요. 신혼여행은 일본 후쿠오카를 경유해서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때 혼자 갔던 곳들을 다시 돌아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기가 당신 인생을 바꾼 곳이구나라고 아내가 말해 주었을 때 정말 뭉클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3년생 김민섭에게 장학금이든 아니면 다른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별도로 장학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다른 김민섭을 만나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잘 되기를 바란 사람이 많았잖아요. 덕분에 잘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라고 김민섭 작가님께 말씀드렸던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정말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